계단을 오르실 때 숨이 차시나요? 장바구니를 들 때 손에 힘이 안 들어가시나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예전보다 확 무거운 느낌이 드시나요? 이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이 2024년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악력이 떨어진 어르신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미 근감소증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근감소증이 생기면 낙상 위험이 2, 3배 높아집니다. 넘어지면 골절이 되고 골절이 되면 입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자식들에게 짐이 될까 두려우신 거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서 구할 수 있는 식품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꾸준히 드시면 우리 근육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허벅지 근육 자가진단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60대 이후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근육 그리고 단백질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젊은 운동선수들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60세가 넘으면 넘을수록 단백질이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근육이 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빠르게 빠지는지 그 이유. 두 번째, 근육을 지켜주는 단백질 식품 5가지. 세 번째, 혼자 사시는 분들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하루 식사 루틴입니다. 어떻게 시작할까요? 먼저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근감소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2020년에는 37만 명이었는데 2024년에는 41만 5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11%가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걱정되는 건 병원을 찾지 않은 분들입니다. 증상이 있어도 그냥 나이 탓이려니 하고 넘기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질병관리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근감소증 유병률은 9.4%입니다. 그런데 75세에서 79세 사이는 9.4%, 80세가 넘으면 26.9%까지 치솟습니다. 10명 중 3명에 가까운 어르신이 근감소증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하냐고요? 2023년 통계를 보면 손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 123만 명 중 절반이 넘는 51.6%가 낙상 환자였습니다. 낙상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근육 약화입니다. 우리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 넘어지면 단순한 타박상이 아닙니다. 대퇴골골절, 엉덩이 골절로 이어지고 그게 입원으로 이어지고 입원하면 더 빠르게 근육이 빠지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이 악순환을 막으려면 우리가 오늘 알려드릴 단백질 식품 5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60세가 넘으면 갑자기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는 걸까요?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젊었을 때는 조금만 운동해도 근육이 잘 붙었는데 요즘은 운동을 해도 예전만큼 효과가 안 나요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 근육은 매일 쉬지 않고 분해와 합성을 반복합니다. 오래된 근육 섬유를 분해하고 새로운 근육 섬유를 만드는 과정이 24시간 내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합성하는 힘이 훨씬 강합니다. 그런데 60세가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분해하는 속도가 합성하는 속도를 앞서기 시작합니다. 이걸 조금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리 몸을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공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면서 새 제품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공장의 가동 속도가 점점 느려집니다. 성장 호르몬이 줄어드는 게 가장 큰 원인입니다. 20대와 비교하면 60대에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근육을 만드는 원료인 단백질이 있어도 그걸 효율적으로 근육으로 바꾸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소화 흡수 능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위산이 줄고 소화 효소 분비도 감소하니까 같은 양을 먹어도 몸이 실제로 흡수하는 영양소는 훨씬 적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식사량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입맛이 줄어드시는 분들이 많죠. 특히 혼자 드시는 분들은 귀찮아서 또는 기운이 없어서 간단하게 밥이나 국수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게 근감소증의 가장 큰 숨겨진 원인입니다. 밥과 국수에는 탄수화물이 대부분이고 단백질이 거의 없습니다. 그 상태로 지내다 보면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근육이 줄면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혈당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조직이 어디냐면 바로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핵심입니다. 허벅지 근육의 전체 근육의 71% 이상이 집중되어 있거든요. 경희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전문의들이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 허벅지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 즉 혈당을 근육이 흡수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혈당이 올라가고 인슐린이 더 많이 나와야 하고 그러다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대한당뇨병학회 2024년 자료에서는 근감소증이 있는 분들이 당뇨 발생 위험이 2.3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근육이 빠지면 혈당 조절이 안 되고 혈당 조절이 안 되면 당뇨가 올 수 있고 당뇨가 오면 신장에 부담이 가고 그러면 또 영양 흡수가 어려워져서 근육이 더 빠지는 악순환. 이 고리를 끊는 열쇠가 바로 오늘 알려드릴 단백질 5가지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드리기 전에 먼저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죠? 손을 짚지 말고 그냥 다리 힘으로만 일어나 보세요. 쉽게 일어나신 분은 다행입니다. 그런데 손을 짚어야 일어날 수 있으신 분 또는 한 번에 못 일어나시는 분은 하체 근육이 이미 약해지기 시작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맨발로 서서 한 발을 들어보세요. 10초를 못 버티신다면 균형 근육이 약해진 겁니다. 당장 오늘부터 드셔야 할 이유가 생긴 겁니다. 이제 허벅지 근육 자가진단법 하나를 더 알려드릴게요. 이건 연구실에서 쓰는 방법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허벅지 중간 부분, 그러니까 무릎에서 위로 올라가면서 가장 굵은 부분을 줄자로 재보세요. 여성분은 33cm 이상, 남성분은 3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기준 이하라면 허벅지 근육이 이미 기준치 이하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숫자만 꾸준히 체크해도 우리 근육 상태가 어떤지 집에서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식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이부터 시작합니다. 5번째, 두부입니다. 두부, 너무 흔해서 별거 아닌 것 같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두부는 정말 대단한 식품입니다. 두부 100g에 단백질이 약 9g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두부가 특별한 이유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두부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소화가 아주 잘 됩니다. 위장이 약해진 60대, 70대 어르신들에게 정말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두부를 드실 때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혹시 순두부찌개를 즐겨 드시나요? 사실 순두부는 물이 너무 많아서 단백질 농도가 일반 두부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부를 끓는 물에 오래 끓이면 단백질이 열에 의해 변형되면서 흡수 효율이 떨어집니다. 그냥 따뜻한 물에 데치거나 부침두부로 살짝 구워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콩비지, 두유보다 부침두부나 찌개용 단단한 두부를 선택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두부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우리 된장과 함께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된장찌개에 두부를 넣으되 너무 오래 끓이지 말고 마지막에 넣어서 살짝만 익히세요. 또는 두부를 썰어서 양념 없이 팬에 살짝 구워 나물이나 김치와 함께 드시면 식물성과 발효 단백질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시는 장순분 어르신 73세이십니다. 혼자 사시면서 입맛이 없어서 주로 라면이나 죽으로 끼니를 때우셨다고 하셨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계단을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 끼니 두부 반모씩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두부를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간장 한 방울만 찍어 드시는 간단한 방법으로요. 3개월 후에 어떻게 되셨을까요? 아들한테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 표정이 달라졌다는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다리에 힘이 생겨서 혼자 시장도 다시 다니실 수 있게 됐습니다. 4번째입니다. 청국장 혹은 나토라고 불리는 발효콩입니다. 나토는 일본 음식이지만 우리 청국장과 형제 음식입니다. 요즘은 마트에 가시면 나토를 쉽게 구하실 수 있어요. 나토 1팩, 보통 45g짜리 3팩 묶음으로 팔리는 거 있잖아요. 그 1팩에 단백질이 7, 8g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나토의 진짜 힘은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나토 안에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 나토키나제는 혈전, 그러니까 피가 뭉쳐서 혈관을 막는 혈전을 녹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토를 아침에 드시는데요. 사실 나토는 저녁에 드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나토키나제의 혈전 용해 효과는 먹고 나서 8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새벽부터 이른 아침 시간입니다. 이 위험한 시간대에 나토키나제가 작동하려면 저녁 식사 때 드셔야 합니다. 아침에 드시면 오히려 낮 시간 동안 효과가 나타났다가 가장 위험한 새벽 시간에는 이미 효과가 사라진 뒤가 되는 겁니다. 나토,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나토는 50번 이상 저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끈적끈적한 성분이 더 늘어나면서 영양가도 높아지고 맛도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50번 저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나토에 김치를 올려 드시면 더 좋습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 발효식품 김치와 일본의 나토 두 가지 발효식품의 장내 유익균이 함께 작용해서 소화를 돕고 면역력도 높여줍니다. 전라남도 순천에 사시는 박기남 어르신 68세이십니다. 10년째 고혈압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담당 선생님께서 혈관 건강에 특별히 신경 쓰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때마다 나토 한 팩씩을 6개월째 드시고 있습니다. 최근 검진에서 혈압이 약간 안정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물론 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제를 드시는 분은 나토와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닭가슴살입니다. 닭가슴살 100g에 단백질이 약 23g입니다. 달걀 3개 분량과 맞먹는 양입니다. 그것도 지방은 거의 없이요. 그런데 닭가슴살이 퍽퍽하고 맛이 없어서 못 드시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걱정 마세요. 방법이 있습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 맞다. 닭가슴살을 맛있게 드시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소금물에 30분 담가 두셨다가 지퍼백에 넣고 7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서 30분 정도 가열하는 방법입니다. 직접 끓이는 것보다 온도가 낮아서 육즙이 살아있고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게 익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간장과 참기름을 조금 넣어서 하룻밤 재워두신 다음에 에어프라이어로 구우시면 됩니다. 고소하고 촉촉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닭가슴살에는 이미 다졸펩타이드라는 성분이 특히 풍부합니다. 철새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쉬지 않고 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성분 때문입니다. 가슴 근육에 이 성분이 풍부하거든요. 피로 회복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항산화 작용도 합니다.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류신이라는 아미노산도 특히 많이 들어있어서 60세 이후 근육 합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사시는 이종수 어르신 70세이십니다. 퇴직 후 집에서 텃밭일을 하시는데 몇 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근육이 줄어들어서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저녁에 닭가슴살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4개월 후 무릎 통증이 눈에 띄게 줄었고 텃밭일도 더 오래 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어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표정이 밝아졌다고 했다는 말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고등어 통조림입니다. 고등어 우리에게 정말 친숙한 생선이죠. 그런데 생고등어 사다가 굽는 건 냄새도 나고 손도 많이 가서 귀찮으시죠? 그래서 제가 통조림 고등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등어 통조림 한 캔 보통 200g짜리에 단백질이 약 34g 들어있습니다. 달걀 거의 6개 분량입니다. 그것도 캔 하나예요. 게다가 오메가3 지방산인 EPA와 DHA가 풍부해서 혈액을 맑게 해주고 혈관을 유연하게 유지해줍니다. 뇌 기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도 지키면서 혈관도 지키고 뇌도 지킬 수 있는 정말 일석삼조입니다. 통조림 고등어를 고르실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수주를 고르세요. 수자, 수, 삶을. 자, 물에 삶은 것 말이에요. 간장조림이나 고추장조림은 나트륨이 너무 많습니다. 혈압 있으신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냥 물에 삶은 수주 고등어에 레몬즙 몇 방울 뿌려서 샐러드와 함께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통조림의 국물도 버리지 마세요. 된장국이나 찌개에 넣어서 활용하시면 영양분도 다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보관이 편리해서 집에 항상 쌓아두실 수 있고 요리하기 싫은 날에도 바로 꺼내 드실 수 있습니다. 서울 노원구에 사시는 최정희 어르신 72세이십니다. 남편 어르신을 2년 전에 떠나보내시고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 음식 만들 기운이 없어서 한동안 끼니를 거르거나 과자로 때우신 적이 많았다고 하셨어요. 혼자 드시는 밥상이 쓸쓸하셔서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이 통조림 고등어를 권해드렸습니다. 캔 따고 밥 위에 올려서 간장 조금, 참기름 조금 넣으면 그게 한 끼가 된다는 걸 알게 되셨죠. 5개월째 꾸준히 드시면서 다리에 힘이 생기고 혼자 지하철도 편하게 다니실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아, 정말 안타깝고도 기쁜 이야기입니다. 고등어 한 캔이 어르신의 일상을 다시 돌려드린 겁니다. 드디어 1위입니다. 아마 예상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 한 개에 단백질 6g, 아미노산 스코어는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몸이 근육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흡수율도 97% 이상입니다. 먹은 단백질의 거의 전부가 몸에 흡수됩니다. 이보다 효율적인 단백질 식품은 없습니다. 계란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건 오래된 정보입니다. 2015년에 보건복지부가 식이 콜레스테롤 상한선을 공식 폐지했습니다. 최신 연구들에서는 음식으로 먹는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은 직접적인 관련이 생각보다 훨씬 적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계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이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어르신이라면 하루에 이 3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성분도 풍부합니다. 콜린은 뇌 건강에 아주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인지 기능을 유지해주고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근육을 지키면서 동시에 뇌도 지킬 수 있는 완벽한 식품입니다. 계란을 어떻게 드시면 소화가 가장 잘 될까요? 연구에 따르면 반숙 계란이 소화 시간이 약 1시간 반으로 가장 짧습니다. 완전히 삶은 계란은 약 3시간이 걸리고요. 반숙이 소화에 가장 편하다는 뜻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스크램블 에그나 계란찜이 좋습니다. 계란은 하루 3끼 중 어느 끼니에 드셔도 좋지만 특히 아침에 드시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주무시는 동안 근육 분해가 일어나는데 아침에 단백질을 드시면 이 분해를 멈추고 합성 모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홍상덕 어르신 76세이십니다. 전직 버스 기사로 40년을 일하시다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후 활동량이 줄면서 다리가 가늘어지고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지셨습니다. 손녀딸이 걱정되어 매일 아침 할아버지 집에 들러 계란 2개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겨우 3개월 만에 어떻게 되셨냐면요. 혼자 5층까지 걸어 올라가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손녀딸 앞에서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가시면서 봐라, 할아버지 아직 안 늙었다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손주를 위해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 그게 가장 강한 동기가 되더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자, 이제 상위 5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위는 두부, 4위는 나토, 3위는 닭가슴살, 2위는 고등어 통조림, 1위는 계란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루 식사에 넣으면 좋을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단백질 하루 루틴입니다. 아침은 최대한 간단하게 계란 2개를 전자레인지에 그릇째 넣고 2분이면 계란찜이 됩니다. 거기에 밥 한 공기, 이것만으로 단백질 12g입니다. 점심은 고등어 통조림 반 캔을 따서 밥 위에 올려 드세요. 국물에 된장 조금 풀어서 국처럼 드셔도 좋습니다. 단백질 약 17g입니다. 저녁은 두부를 큼직하게 썰어서 팬에 살짝 구우시고 나토 한 팩, 이걸 함께 드시면 단백질이 약 15g입니다. 하루에 이 3끼만 드셔도 44g의 단백질을 챙길 수 있습니다. 거기에 닭가슴살을 일주일에 3번 저녁 식사에 추가하시면 더욱 완벽합니다. 대한내과학회에서도 권장하는 내용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을 공복 상태에서 드시면 혈당 상승이 완만하게 조절되고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어서 과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한 끼에 몰아서 드시는 것보다
우리 세 끼에 걸쳐 고르게 나눠 드시는 것이 근육 합성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한 끼에 우리 단백질을 50g 드셔도 근육이 한 번에 흡수할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나눠 드시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국민건강 영양조사 분석 결과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 어르신보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의 근감소증 유병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음식의 차이만이 아닙니다. 혼자 드시는 식사가 많아지면 입맛도 줄고 귀찮아서 대충 드시게 되고 영양 섭취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사회적 고립과 근감소증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밥을 먹는 것만으로도 식욕이 돌아오고 더 잘 드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옆집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신다면 가끔 같이 밥 한 끼 드시는 건 어떨까요? 그것이 그분의 근육을 지켜드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해지는 거니까요. 그런데 혼자 사시면서 음식 준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정말 간단한 방법을 드릴게요. 우선 주말에 딱 두 가지만 해두세요. 닭가슴살 300g을 삶아서 작게 썰어 냉동실에 보관해 두세요. 그리고 계란 10개를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이것만 해두면 평일 내내 단백질 걱정 없이 드실 수 있습니다. 냉동 닭가슴살은 필요할 때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되고 삶은 계란은 껍질만 까면 바로 드실 수 있습니다. 고등어 통조림은 유통기한이 길어서 항상 집에 쌓아두실 수 있죠. 나토는 냉동 보관이 되니까 특가할 때 많이 사두셨다가 하루 전날 냉장실로 옮겨 해동하시면 됩니다. 자, 실천할 의지가 생기셨나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들을 먹으면서 한 가지 작은 운동만 함께 하시면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 어려운 운동이 아닙니다. 의자 스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의자 앞에 서서 앉으려다 멈추는 동작을 10번 반복하는 겁니다.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직후에 각각 10번씩만 하세요. 이것만으로도 허벅지 근육에 자극이 가서 우리가 먹는 단백질이 더 잘 근육으로 합성됩니다. 단백질만 드시는 것보다 이 작은 운동을 함께 하시면 효과가 2.4배 이상 높아집니다. 진짜입니다. 근육을 쓰지 않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드셔도 근육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허벅지 근육에 조금이라도 자극이 가면 그 자극이 근육 합성의 스위치를 켜줍니다. 의자 스낵은 무릎이 좋지 않으신 분들도 의자를 잡고 천천히 하시면 부담이 없습니다. 혹시 이것도 어려우시다면 그냥 식사 후에 집안을 10분만 걸어 다니세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면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떠오르셨나요? 가족분들이나 이웃 어르신들께도 이 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60세가 지나면 점점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 2024년 조사에서 65세 이상의 근감소증 유병률은 9.4%였으며 악력이 떨어진 어르신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미 근감소증 상태입니다. 근감소증은 낙상 위험을 2~3배 높이고 당뇨 위험도 2.3배 높입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 오늘 알려드린 단백질 식품 상위 5가지입니다. 오위, 두부, 순두부보다 단단한 두부로 너무 오래 끓이지 마시고 살짝 굽거나 데쳐 드세요. 4위, 나토. 저녁에 드셔야 새벽 혈전 위험 시간대에 효과가 있습니다. 50번 저어 드세요. 3위, 닭가슴살. 소금물에 재웠다가 저온 조리하시면 퍽퍽하지 않게 드실 수 있습니다. 2위, 고등어, 통조림. 반드시 수조를 고르시고 레몬즙과 함께 드세요. 1위, 계란. 하루 2, 3개 반숙이 가장 소화가 잘 됩니다. 아침에 드시면 특히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식사 후 의자 스낵 10번, 하루 3번만 함께 하시면 단백질의 근육 전환 효율이 훨씬 좋아집니다. 허벅지 둘레를 줄자로 재보시고 여성은 33cm, 남성은 35cm 이상 유지하시는 것을 목표로 삼아 보세요. 급하게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내일 아침부터 딱 하나만 시작하세요. 계란 하나를 더 드세요. 그것만으로도 첫걸음은 내디딘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나토를 추가하세요. 그 다음 주에는 고등어 통조림을 추가하세요. 이렇게 하나씩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3개월 후에 여러분의 다리 근육이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자식들 손에 오래오래 이끌려 다니는 것보다 스스로 힘차게 걷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자식들에게 가장 큰 선물 아닐까요? 우리 손주들이 달려올 때 우리 두 팔 벌려 안아줄 수 있는 힘, 우리 함께 지켜나갑시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가족분들이나 이웃 어르신들께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내일도 오늘처럼 잘 드시고 우리 근육 함께 지켜냅시다. 잠깐 오늘 드린 내용 중에서 몇 가지 실천 팁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단백질 보충제 먹어야 하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식으로 드시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단백질 보충제는 식품으로 충분히 드시기 어려운 분들에게 보조수단이지 먼저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식품만으로도 충분히 필요한 단백질을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단백질을 드실 때 수분 섭취도 함께 늘려주셔야 합니다.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질소 화합물이 생기는데 이것을 신장이 걸러서 소변으로 내보냅니다. 물을 충분히 드셔야 신장에 부담이 가지 않습니다. 하루에 물 6잔에서 8잔 꼭 챙겨 드세요. 신장 기능이 좋지 않으신 분들은 단백질 섭취량을 조절해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담 후에 드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로 제공되는 것이니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전문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오늘 알려드린 식품들의 가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란 한 판이 2,000원 남짓, 고등어 통조림 하나가 1,000원 내외, 나토 3팩 묶음이 2,000원 정도, 두부 한 모가 1,000원 정도입니다. 하루에 1,000원 추가 지출로 우리 근육을 지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병원비로 나갈 돈을 생각하면 이것이 훨씬 현명한 투자입니다. 건강검진 때 악력 검사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악력이 남성은 28kg, 여성은 18kg 미만이라면 이미 근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질병관리청 기준으로 이 수준 이하는 적극적으로 단백질 섭취와 운동을 늘려야 합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몸의 허벅지 근육은 혈당 조절의 핵심입니다. 허벅지 우리 근육이 강하면 혈당이 안정되고 혈당이 안정되면 에너지가 일정하게 유지되어서 낮에 피곤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낮에 피곤하지 않으면 더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고 더 활동적으로 지내면 또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의 선순환입니다. 오늘 드린 단백질 5가지가 이 선순환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나이도 많은데 뭘 그리 챙기냐고요? 그런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챙겨야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알아서 해줬지만 이제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챙겨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아끼는 것이고 가족을 아끼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세대는 정말 어려운 시절을 살아오셨습니다. 자식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본인 건강을 뒤로 미루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손주들 옆에서 웃으면서 사시는 게 여러분이 가장 받아야 할 보상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보상을 위한 첫 번째 실천이 바로 우리 근육을 위한 단백질 5가지입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에 실천하겠습니다 하고 남겨주세요.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 큰 힘이 됩니다. 우리 지식한상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오늘도 꼭 계란 하나 더 드시고 건강하게 하루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언제 드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몸은 성장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근육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원료가 되는 단백질이 없으면 우리 근육을 오히려 분해해서 에너지원으로 씁니다. 그래서 취침 2시간에서 3시간 전, 즉 저녁 식사 때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토를 저녁에 드시라고 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닭가슴살도 저녁에 드시면 수면 중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은 천천히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노화가 되면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잘 씹지 않으면 단백질이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한 입에 20번에서 30번 정도 씹는 것을 목표로 해 보세요. 처음엔 의식해서 하셔야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잘 씹으면 소화도 잘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가고 뇌에도 좋습니다. 씹는 것 자체가 뇌를 자극해서 인지기능 유지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계절별로 드시기 좋은 방법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여름에는 더위 때문에 식욕이 떨어지시죠? 고등어 통조림을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해서 냉국 스타일로 드셔보세요. 찬 국물에 고등어를 넣고 오이와 들깨가루를 넣으면 여름철 별미가 됩니다. 계란도 차가운 달걀말이로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고 반찬으로 드시면 좋습니다. 겨울에는 따뜻한 계란국이나 두부된장찌개로 따뜻하게 드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앞으로 10년을 바꿀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식습관 변화가 우리 몸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단백질 5가지 그리고 식후의자 스낵 10번 이것만 시작하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60대, 70대, 80대를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